그래서 뭐 이런 자료는 인공지능 개론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한테 그 흥미 유발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개론 책들을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뭐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딱딱한 내용을 가르치면은 이게 다들 힘들어할 것 같아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이제 인공지능 개론 과목을 운영을 했어요. 교재 없이 매주 그냥 사례 같은 걸 준비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흥미도 가지고 자기가 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도마뱀 사례도 생기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갈 겁니다. 인공지능 개론인데 사례 중심의 인공지능 개론, 우리 생활 가운데 직접 와닿는 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쭉 해서 이제 활용할 겁니다. 얼마 전에 원래 교동초등학교에서 뭐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그 특강을 위해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실습 환경을 구축했죠. 그 실습 환경이 너무 단순합니다. 만드는 게 콜랩 그냥 구글 계정만 있으면 그죠? 콜랩 환경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콜랩이 어제 단순히 그냥 실행만 쭉 하셨잖아요. 실행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마크다운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뭐 수식도 넣을 수 있고 막 다양한 포맷의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 구글에 들어가서 콜랩 마크업, 마크다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게 HTML 같은 거예요. HTML.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마크 샵을 치면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보여주고 섹션을 나눠주고 샵을 2번 치면은 서브 섹션으로 텍스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레벨을 우리가 꺽쇠를 이용해서 뭐 레벨을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마커를 통해서 코드를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예, 몇 가지만 알면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설명을 우리가 적어줄 때 단순 텍스트로 적어주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식도 여기 보이시는 이런 수식도 이렇게 작성하면 달러 사이에 수식을 넣으면 이렇게 예쁘게 이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라텍스라고 하죠. 라텍스. 네, 라텍스 마크업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나중에 이제 학생들 실습 자료를 만드실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 마크다운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크다운.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 파이썬을 쭉 리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 4가지 콜렉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가지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 4가지 콜렉션 타입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리스트다. 리스트만 잘 아시면 돼요. 일단 그다음 실제 뭐 그 응용 프로그램 상용이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도 많이 사용합니다.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뭐 조건문 반복문은 뭐 다른 타 언어랑 차이가 없다. 단 괄호하고 이런 것들이 괄호 중괄호가 사라졌어요.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항상 우리 뭐 블로그 시작하면 중괄호를 열어야 될 것 같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열고 닫고 했는 조건에는 괄호 열고 닫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도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은 그죠? 타입이 없어요.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냥 디피니션 하고 함수 이름 좋고 리턴 타입도 없고 파라미터의 타입도 없습니다. 예,
그게 좀 완전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 익명 함수를 구현하는 람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의 값을 우리가 로직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채워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 지향을 그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방법 자바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멤버 변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를 그 클래스 선언 밑에다가 쭉 적어줘야 되는 프라이빗이든 뭐 퍼블릭이든 프로텍티드든 적어줬는데 우리 클래스 선언한 다음에 적어주는 멤버 변수는 클래스 변수, 스태틱 변수만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객체 지향 어떤 개념 컨셉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표기법이 좀 다르다. 구현하는 익스프레션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트라이 캐치 했는데 여기서는 excep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예외를 구현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with 구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일을 열어서 열고 그 다음에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닫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 파일 클로즈의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with 구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까지는 쭉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일단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뭐 타입 그 익숙해지는 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그죠? 연습을 하시면 되고 개념을 쭉 알고 계시면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혼자 하려면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하는데 누가 한 명 쭉 훑어주면 그 조금 혼자 공부하실 때도 많이 수월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이제 넘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이 넘파이를 그냥 읽고만 지나갔어요. 실습을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을 들여서 그 넘파이에 대한 실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이전에 한 번 더 제가 쭉 한 10분 정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넘파이에 대해서. 그다음에 넘파이하고 이번에는 맷플롯 라이브러리 같이 좀 이따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일차 리뷰 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문법 리뷰하고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고 자 이거 다음에 제가 뭘 할 건가 하면 자 지금까지 어제 오후부터 학습을 한 문법하고 오늘 넘파이까지 이제 쭉 한 번씩 이제 체험을 하실 텐데 자그 문법을 가지고 제가 선형 회귀 코드를 하나씩 작성하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인에서는 어제 배웠던 람다를 이용했다. 이 라인에서는 슬라이싱을 이용했다. 이 라인에서는 리스트 타입을 이용했고 여기서는 넘파이의 행렬 곱을 이용했고 이 라인에서는 뭘 이용했다. 이렇게 역으로 한번 완성된 코드를 가지고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서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뭐 손실함수가 뭐냐 이거 개념적인 거는 오후에 제가 선형회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개념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미분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미분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예, 예,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다음에 미분의 인사이트가 뭔지 이 인공지능에서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제가 미분까지 오전에 완료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선형 회귀만 가지고 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이 코드를 이제 완전히 한번 연습을 하는 걸로 개념도 이해하고 코드도 본인의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 그러면 선형 회귀도 잡으시고 자 파이썬의 문법에 대해서도 잡으시는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수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안에 뭐 이거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또 그 연수를 시작할 때 시작
주제가 선형회귀입니다. 내일도 겹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급하더라도 한번 선형회귀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내일도 선형회귀를 중첩을 시켜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냥 그 부분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러면 듣는 분들도 다시 선형회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컨셉도 있고 실제로 한 줄 한 줄 코딩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형회귀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반복해서 또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선형회귀가 사실은 모든 알고리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형회귀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분류 알고리즘이 이제 이해가 되고 분류가 이해가 돼야 선형회귀와 분류가 이해가 돼야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OR 문제가 이해가 돼야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레이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멀티레이어. XOR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의 그 분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층 레이어 개념 그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레이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형회귀, 분류,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 레이어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딥러닝까지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딥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순차 학습이라고 하죠.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그 학습을 하게 되는데 파라미터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는 순차 학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차 역전파 피드 포워딩이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 포워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거꾸로 학습하는 것을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제 하는 용어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저도 사실 100%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스토리는. 네. 스토리는 그렇게 연결되고요. 근데 이번 연수는 어쨌든 딥러닝까지 한번 파이썬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할 부분은 그 선형회귀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형회귀 그 다음에 분류 나머지 이틀 동안 선형회귀 분류 XO와 딥러닝 이렇게 한번 해서 그 엠리스트 자료 아시죠? 그 손글씨를 그 분류해 주는 거 아마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글씨 분류. 그 손글씨 분류도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지금 분류 이제 그런 것들 다시 이제 실습을 해보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바로 시작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딱 그 10분, 4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분에 40분에 시작해서 10시까지 넘파이하고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한 30분 동안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40분에 또 만나서 바로 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그 파이썬 기본 문법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선형회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배운 게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떻게 이제 선형회귀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작업 공간에서 우리는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넘파이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넘파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훈련 셋. 트레이닝 셋. 네, 트레이닝 셋. 훈련 셋을 이제 준비를 할 때 모든 데이터셋은 어레이로 관리한다고 했고 그 어레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 넘파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데이터를 우리가 numpy 어레이로 뭐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 X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로드해서 많이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행렬 연산을 위해서 통상 이게 1차원이니까 이거를 2차원 행렬 형태로 변환해 준다. 5행 1열의 행렬로 이렇게 또 변환해 주고 Y 데이터에 대해서도 numpy 어레이를 선언해 주고 numpy 어레이에 만약에 정답값이 2, 3, 4, 5, 6이다 하면 이것도 5행 1열의 행렬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답을 알고 있어요. y는 뭐 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답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가요. 이렇게 분리돼서 예쁘게 나와서 x 데이터, y 데이터가 분리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같이 붙어서 나오면 2차원 행렬로 예를 들어서 1, 2 1일 때 2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4고 4일 때 5고 5일 때 6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날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로딩을 해서 쉐입을 보니까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2차원 행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X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낼 거냐라는 거예요. X 데이터 이 경우에는 자, 로 데이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자 모든 행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컬럼은 X 데이터가 되겠죠. 모든 행의 첫 번째 컬럼은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자 여기가 X고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컬럼은 X가 되고 두 번째 컬럼은 T가 되는 거예요. 정답 데이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슬라이싱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찍어보면 X 데이터 찍어보고 뭐 프린트 뭐 T 데이터가 찍어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X 데이터, T 데이터. 거기다가 만약에 쉐입을 보면 이제 데이터가 잘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이 됩니다. 5행 1년 5개 데이터 맞네. 파일 열어보면 레코드가 몇 개인지 나오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1차 함수의 기울기하고 그 y 절편 B값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랜덤으로 일단 정해놓고 이제 피팅 한다 그러거든요. 직선 아무거나 꺼놓고 근데 이렇게 막 이제 피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팅을 직선의 기울기 바꿔보고 뭐 바이어스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랜덤 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W는 행렬 연산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2차원 행렬로 만들어주고 바이어스는 1차원 벡터로 형식으로 해준다. 여기서 제가 실행을 안 했나요? 왜 이게 안 되지? 오탁. 랜덤. 예.
이 오타의 문제는 정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이고 1인데 자, 여기서 우리 코드에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WB 하면 자 0.19 좀 멀어요. 1부터의 거리가 좀 멉니다, 그렇죠? 먼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손실함수 얘기가 나와요. 손실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W가 기울기가 0.19 또는 0.33이고 랜덤으로 우리가 만든 값이 얘를 가정을 합시다. 기울기가 0.33이고 자 바이어스가 0.5 Y절편이 0.55이면 자 일 경우에 X좌표 Y좌표 X좌표를 이 Y좌표 값을 Y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W하고 B에 의해서 Y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측 값이란 말이에요. Y 값은 예측 값이고 자 우리는 근데 t 값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 값을 자 x가 1일 때의 예측값 x가 2일 때의 예측값 x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의 예측값이 있는데 이 예측값하고 실제 정답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차이의 합을 구하는 게 손실함수예요. 예.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우리가 손실함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볼게요. 좀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로스 펑션을 우리가 구하는데 어떤 값이 날라오는가 하면 x하고 t 값 날라옵니다. x는 1, 2, 3, 4, 5가 되겠고 그죠? t 값은 t 값이 뭐지? 아 정답이죠. 정답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값을 뽑아냅니다. 이 예측값 y1부터 y5 다섯 개니까 우리 여기서 5개 데이터니까 y1부터 y5까지 이 행렬 예측값만 가지고 있는 이 행렬 값을 우리가 한번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이게 행렬 곱을 하면 돼요. MP의 닷에 우리가 x의 1, 2, 3, 4, 5의 W 가중치를 곱하면 되겠죠. 지금 거기다가 상수 B 예측 이 0.55를 더하면 이 Y 행렬이 나옵니다. Y 행렬 예측값 행렬 네. 예측값 행렬이 나오겠죠. 네, 이거는 자 Y는 행렬 Y는 예측값 행렬이 나옵니다. 이건 오후에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하고 또 하면 돼요. 자 예측값하고 그러면 예측값하고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줍니다. 그러면 정답은 t고요. t라는 변수 안에는 자 정답이 들어가 있겠죠. 정답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정답은 2, 3, 4, 5, 6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답 y는 예측값이고 그래서 정답에서 자 예측값을 빼줍니다. 이렇게 y1 뭐 t1 마이너스 y1 t2 마이너스 y2 t3 마이너스 y3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딱 변수 두 개로 다 끝나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t 행렬과 y 행렬의 각각의 원소에 대한 마이너스 값이 구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차 에러라는 말을 쓰거든요. 에러 차이 실제 정답값하고 예측값 사이의 차 이걸 오차 에러라는 말 손실이라는 말 쓰는데 자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t-y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행렬이에요. 행렬 각각이 행렬 5행 1렬의 행렬입니다. t도 5행 1렬 y도 5행 1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오차라는 게 t-y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더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제곱을 해줍니다. 스퀘어를 해주면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뺐을 때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고 양수도 나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의 경우에 양수로 변환해줘야 되니까 그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이 MSE라는 말이 나와요.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평균 제곱 에러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각각 원소에 대한 에러를 말하는 겁니다. 각각 원소에 대한 T 행렬, 정답 행렬하고 예측 행렬의 각각 원소에 대한 차에 대한 제곱이 이제 에러 각각 원소에 대한 에러가 되고 자, 이 값을 다 합해요. 자, 이거를 빼고 나서 제곱을 하고 나서 이거를 sum 이렇게 합니다. sum. 이걸 이렇게 합칩니다. 합치는데 어떻게 나눠준다? 나눠줍니다.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썸을 해주고 이렇게 이거를 원소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리턴. 요게 로스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로스 함수를 구하는 거고. 네. 이거 이 짧은 코드인데 지금 이 짧은 코드인데 이 원리를 이제 오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가 이제 그러면 이 로스 함수를 왜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를 이제 좀 잘 생각했어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짧은 코드를 가지고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이 세 줄인데요. 딱 사실은 제일 중요한 코드는 이 y 이 두 줄이에요. 이 두 줄. 이 두 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후에 요 두 개. 요까지는 따라오셨잖아요. 랜덤까지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요 세 줄을 이해하는 게 이제 또 이제 핵심이에요. 손실함수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손실함수, 활성화함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손실함수 일단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많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넘파이 배우면서 np 닷 행렬 곱 배우셨고 행렬의 원소를 다 더하는 np sum 배우셨어요. 예, 예. 이게 이 원리 일단 배경의 어떤 원리는 일단 차후로 늦추더라도 np 닷 np sum 배웠습니다. 그죠? 예, 이거 지금 요 랜덤 배웠고 이거 쉐입 하는 거 배웠고요. 예. 자, 근데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인데 이거 그냥 한번 쳐볼게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오후부터 이제 미분을 할 건데 자, 미분을 하려면 미분은 첫 번째 함수가 있어야 되죠. 함수 f가 있어요. 미분을 한다는 미분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의 지점이 x 좌표가 있어야 돼요. 미분에 대한 x 좌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일단 입력과 미분을 하겠다고 하면 함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함수에서 x 좌표가 있어야 된다. 뭐 2차 함수일 때 1 지점에서 우리가 미분값이 얼마고 2 지점에서 미분값이 얼마고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근데 자, 미분도 그냥 단일 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이 있고 다 변수에 대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싱글 밸류 값이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 값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레이나 넘파이 어레이나 행렬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함수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분을 구할 때 그 델타 값을 우리가 일단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델타 x를 작은 값으로 통상 2의 마이너스 4승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x 좌표에서의 미분 값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분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자, 변수가 하나면 결과가 하나가 될 것이고 변수가 x 안에 값이 변수가 두 개면 두 개의 미분 값이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미분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안 배운 게 하나 나오는데 제로즈 라이크라는 겁니다. 이 함수인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 x 변수의 공간하고 동일한 크기의 그 변수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 x 안에 있는 x 좌표 x 값에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제 미분 값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np에 우리가 이제 그때 배운 게 np의 n디터라는 걸 실습을 하셨습니까? n디터라는 걸 배웠고 x에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그 인덱스를 멀티 인덱스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각각 그 x 값에 있는 값을 약간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플래그 주고 오퍼레이션 플래그를 주고 여기에는 리드 라이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반복하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미분 얘기 오후에 나오고 그다음에 선형 핵이 마무리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션 합니다. 그죠?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next라는 함수하고 페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언이 되면 무조건 다음 next iteration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인덱스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IT의 멀티 인덱스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 이 이터레이션의 멀티 인덱스를 가져와서 여기 변수에 저장해 놓고 이제는 x의 값을 접근할 때 이거를 이용하겠죠. 네, x의 값을. 자, 근데 우리가 x의 값을 변형할 거기 때문에 x의 값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x의 idx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a 배열에서 a 공간에서 b 공간 그 값을 그 스와핑할 때 임시 변수 하나 만들잖아요. 변형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하듯이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x 인덱스에 있는 값을 유지, 일단 원본 값을 유지하기 위한 템포러리 값을 변수로 선언을 하고 나중에 다시 복원시켜 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 x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의 양만큼 약간 더해주고 약간 빼줍니다. 그래놓고 기울기, 그 두 개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알려줄 텐데 원본 값에다가 자 델타만큼 더해주는 값을 변형을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값에 대한 y 값을 자 fx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x 여기에는 지금 약간 증가된 좌표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델타만큼 감소한 값에 대한 y 좌표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 놓으면 이제 이 두 개 값이 나오면 이제는 우리는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결과값에는 이 두 개 x 결과값에는 자 결과 미분값을 저장하는 이 변수에는 자 fx1에서 fx2를 빼서 이걸 뺀 다음에 델타 x를 두 번 곱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더해주고 뺐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분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미분값이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루틴 한 번 끝난 거고 그 다음 뭐 변수에 대한 값이 있으면 그 다음 또 루틴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x 변수에 대해서 x 배열의 값을 우리가 변형을 시켰어요. 보면 이거 리드라이트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값이 지금 뭔가 변화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x의 인덱스 원복을 시켜줘야 되죠. 원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복하면서 미분 결과값을 이 그래드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이거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다 되고 나서 이제 미분 결과 변수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분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멀티 밸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멀티 변수 다 변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문을 써가지고 처리를 해줬는데 오후에 단일 변수부터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이게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결과값이 나왔다. W하고 B가 완전히 확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예측값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건 예측값인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문법도 결국은 제로 라이크라는 메소드 외에는 다 일단 문법 자체는 배웠어요. 이 원리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어제하고 오늘 오전에 배운 문법 중에 지금 안 배운 게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여기 돌아가는 원리를 지금 잠깐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런 문법 이거 자체는 지금 다 익숙한 거예요. 예, 익숙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우리가 다 리턴하는데 predict라는 이제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이것도 x 값이 단일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행렬이 될 수 있고 뭐 1차원 벡터도 될 수 있고 행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이게 x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싱글 밸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 행렬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np의 다 프로덕트 하고 x하고 w는 이미 예측이 나와 있다고 보면 가정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리턴 y 하면 이거 예측값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predic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는 이미 w라는 값하고 b 값이 확정돼 있으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예. 지금 요 상단에 있는 요 변수는 변수의 스코업이 이게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W와 B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러닝 레이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러닝 레이트. 자, 그러면 오후 시간에 지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손실함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그냥 원리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미분을 할 때 x 좌표를 왼쪽으로 옮기든 오른쪽으로 옮기는 약간씩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 기울기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 좌표를 움직이는 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 미분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잡고요. 이 정도 값.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의 보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을 할 때 움직이는 보폭을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람다 함수를 하나 정해봅니다. 손실 함수에 대한 람다 함수를 로스 펑션 우리가 위에서 정해준 그 손실 함수에 대한 람다 변수를 하나 정해줍니다. 이렇게. x 데이터, t 데이터 보냈죠. 함수에서. 자, 그래 놓고 이제는 w 값하고 b 값을 반복해 가면서 업데이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도 배웠습니다. 그죠? 람다를 쓰는 것도 배웠고, 자, 8,000번 정도 반복해서 한 번 비교해보고 두 번 비교해서 8,000번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8,000번 정도. 그래서 w 값하고 자 b 값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 w에다가 어떻게 러닝 레이트 곱하기 미분 하고 f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w를 줍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자 y는 wx 뭐 플러스 b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사실 이 값의 영향을 정답 y하고 x는 나와 있는데 이 w에 대한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w에 대한 w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니까 x는 우리가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w에 대한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플러스가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게 이제 그런 로직이에요. 좀 이따 이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동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b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실함수에서 b 값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되겠죠. w하고 b 값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 어쨌든 업데이트가 된다. 예.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게 사실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게 끝입니다. 예.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프리딕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하게 되면 위에서 랜덤으로 잡아놓은 이 w 값하고 b 값이 여기서 반복이 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그죠? 그래놓고 이제 w하고 b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면 되겠죠. A 하고 뭐 1, 2, 3, 뭐 1.0, 뭐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하면 이거에 대한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파이썬 문법의 어떤 문법적으로 모르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는. 자, 레인지도 우리가 배웠고요. 레인지. 그죠? 배웠고 람다도 자, 익명 함수인데 변수에 담아서 이 익명 함수를 우리가 활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죠? 익명 함수. 그다음에 MP 다 배웠고요. 함수 지정하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오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미분을 구할 때 필요한 문법적 요소, 자, 반복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틀은 다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요 계산하는 거는 이제 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실함수도 구현 자체는 이 신텍스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요거 원리가 지금 세 줄인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손실함수. 이 손실함수가 뭐냐 이게. 예, 요거 손실함수. 그다음 위에 거야 뭐 랜덤이고 이거는 뭐 직관적인 거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일단 문법적으로 모르는 건 없죠. 예. 신텍스 파이썬 신텍스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단지 이 선형 회기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필요한 손실에 대한 얘기, 미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거 이동하는 거, 요게 이동하는 거, 요 부분이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이게 W 값하고 B 값이 최저값을 찾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제 오후에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고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까지 코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도 잡고 파이썬도 잡고 이렇게 좀 일단 한번 장벽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도 있는데 오후에는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일단 뭔가 감이 올 것 같습니까, 선생님? 감만 오면 되는데 이게 요 오후에 조금만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이틀 동안 너무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한번 오후가 지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그냥 기대하면서 오늘 오전 수업은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되겠죠? 네네네. 지금 머리가 지금 뭐가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걸 일단 용어라도 제가 설명드린 용어라도 자꾸 기억해. 손실이 뭔지. 미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W 값하고 B 값이 왔다 갔다 이제 뭔가 이게 조정을 해서 최적화 값을 찾아갈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잠깐 딴 얘기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제가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선형 회기를 구하는 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코드를 잠깐 볼게요.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 러닝 레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러닝 레이시 나오고요. 이 학습할 때 미분을 할 때 이동하는 간격이에요. 스텝이에요. 로스를 구할 때 MSE라는 말이 나와요. MSE. 좀 전에 제가 이 코드를 쓸 때 MSE라는 손실함수 얘기할 때 MSE라는 말을 잠깐 꺼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인가? 최고. 그죠? MSE라는 말 썼어요. 예. 여기 MSE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죠? 예. 민스퀘어 에러라면 민스퀘어 에러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SGD란 말이 있는데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얘기예요. 스토이캐스틱. 그 다음에 최적화란 말이 나와요. 최적화, 옵티마이저, 최적화시킨다. W 값하고 B 값을 최적화된 값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옵티마이저입니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이 딱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쓰라 그러면 이거는 뭐 옵티마이저는 뭐고 SGD는 뭐고 이 각각 하나하나가 그 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모델을 만들었어.
모델에 뭔가 파라미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일단 선형 회귀만 일단은 하면 이제 그 바닥에 이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뭐 아무튼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만 일단 감을 잡으십시오. 감 정확하게 몰라도 그러면은 그거를 기준 이제 또 오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문법을 다 이때 대략 이거 본 코드다 정도만 돼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조금 눈이 조금씩 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이런 코드를 보고 그러면 이틀 동안에 이제 성과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제가 말씀드린 손실 함수에 대한 개념, 미분에 대한 개념 왜 쓰는지 그 다음에 그 조정해가는 최적화해 가는 과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요까지 알면 문법하고 알고리즘까지 이제 딱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오늘 조금 10분 더 일찍 마칠게요. 조금씩 더 쉬시고 그럼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나요.